방금 나오는 한마디가 금융시장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매파가 되면 안 된다. 비둘기파가 돼야 되고 데이터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누가 이런 폭탄 발언을 남겼을까요? 다름 아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스티븐 미란입니다. 이 연준의 내부 인사가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공개 촉구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인플레이션과 싸우느라고 매파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던 연준 분위기에서 이런 발언들이 튀어나오니까 시장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설마 정말로 금리 내리는 거냐? 이런 기대감과 의구심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또 한편 암호화폐 시장도 최근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며칠 사이에 크게 출렁이면서 여기저기서 역시 약세장이 시작되는 건가 이러고 겁먹는 투자자들이 나타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승 기대에 들뜬 분위기였는데 이단 며칠 만에 시장 심리가 싸늘해진 겁니다. 겉보기에는 연준의 긴축 기조랑 맞물려서 암호화폐 시장도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표현만 보고 판단하시면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 이 정작 시장의 깊은 속내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깐 눈을 과거로 돌려볼까요? 이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2017년 말이라거나 2021년 말쯤이 대표적이죠. 그때 시장 분위기는 과연 어땠나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이 가격이 단기간에 수직 상승하고 매수랑 매도 세력이 치열하게 충돌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 급등락이 반복됐어요. 이 모두가 지금 안 사면 영영 기회는 없다 이러면서 몰려들었고 이 또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끝장이다 이러면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극단적인 탐욕과 공포가 교차하던 시기였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에 근접했을 때는 언제나 변동성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차트 지표로 봤을 때 180일 변동성 곡선이 그때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했었죠. 이 시장의 흥분이 극에 달하면은 가격이 미친 듯이 출렁이는 거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고점에서 변동성이 낮았던 적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달려드는 버블 장세에서는 돈이 홍수처럼 들어왔다가 또 겁에 질려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가격 출렁임이 클 수밖에요. 이 눈앞에 가격이 몇 배씩 뛰니까 늦기 전에 잡으려는 욕심들, 또 반대로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잃을까봐 던져버리는 공포심들, 이게 난타전을 벌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과거 사이클의 정점은 하나같이 뜨겁고 격렬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모두가 절망하는 이런 극단적인 감정이 난무했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에 비트코인 시장은 오히려 너무 조용합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인데요. 180일 변동성 지표를 봐도 역사적인 최저 수준에 가깝다라고 해요. 이 체감상으로도 최근에 며칠의 급락을 빼면은 큰 움직임들이 거의 없었죠. 앞서 말씀드린 고점 징후들과는 정반대 모습이고 이 시장이 숨을 죽이고 관망 모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잠잠할까 싶을 정도인데 보통 변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국면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흥미를 잃고 시장을 떠나버려서 거래 자체가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폭풍 전야처럼 힘을 비축하면서 그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는 후자 쪽에 가깝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야말로 응축되고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낮아진 시기 뒤에는 어김없이 큰 추세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2015년 암흑기 이후에 2016, 2017년 이 불맞게 강세장이 찾아왔던 사례 바로 그랬었고 2018년 지독한 하락장을 보내고 나서 2019년 초에 큰 상승장이 나왔던 것도 비슷했었죠. 시장이 조용해질수록 그 다음에 오는 움직임은 오히려 강력했다라는 거. 이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방향성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현재 낮은 변동성이 과거처럼 시장 정점의 징후랑은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큰 움직임의 서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물론 이 말이 곧바로 위로 간다라는 보장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을 해봤을 때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예요. 이 겉으로 시장이 조용해 보여도 시장 안쪽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큰 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지금부터 그 힌트들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크립토컨트의 한 기고자가 흥미로운 진단을 내놨는데요. 현재 시장은 약세장의 전형적인 신호랑 거리가 멀다라는 분석이고 이분의 설명을 들어보자면은 보통 단기 투자자들이 20에서 40%씩 큰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은 겁에 질려서 패닉셀에 나서는데요. 이때가 진짜 약세장에 접어드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 최근의 하락으로 단기 보유자들이 입은 평균 손실이 5에서 13%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손해가 아예 없진 않지만 모두가 절망하면서 투매할 정도의 고통은 아니라는 뜻이죠. 때문에 이번 하락이 전형적인 약세장 시작 신호라기보다는 중간적인 조정에 가까워 보이고 결국에 말씀드리자면 긴 상승 여정 중에 잠깐 숨고르기 하는 이런 조정 구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진단들은 앞서 살펴본 낮은 변동성의 의미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시장이 정말로 무너지는 국면이었다면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와야 정상인데 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이터가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작 큰손 투자자들은 이 하락장에서 슬그머니 매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 실망해서 떠나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기회를 잡으려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지난주에만 고래들이 새로 모은 비트코인이 45,000개가 넘는다라고 해요. 올해 들어가지고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주간 매집장이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물량을 담은 셈이죠. 과연 누가 팔았을까요? 여기서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물량들을 전부 다 고래들이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번 하락장이 개인들에게는 위기였을지 몰라도 오히려 큰손, 고래, 기관 투자자들 그야말로 그냥 쇼핑, 박앤세의 기간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렇게 움직이는 자금 중에는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랍에미리트 UAE 국부펀드 같은 기관 투자가도 슬쩍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요, UAE 국부펀드의 비트코인 ETF 보유 지분이 6월달 이후에 무려 23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약 790만 주에 달하는 비트코인 ETF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달러 가치로 따지면은 약 5억 1,700만 달러 상당의 거금을 굴리는 셈이에요. 한번 상상해볼까요? 이렇게 큰 기관 자금이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비트코인 쪽으로 강력하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들이 지금의 시장을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담는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이번 조정장의 끝이 아니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겉으로는 불안감이 퍼져도 그 이면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나중에 급등해가지고 고점 만들면은 그 고점에서 개인들이 전부 다 물량 사주겠죠. 그리고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리플 XRP 이야기도 잠깐 드려볼까요? 얼마 전에 업계에서 상당히 큰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 최초 XRP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소식인데요. 나스닥 상장까지도 확정되면서 리플 커뮤니티가 축포를 들었죠. 이 몇 년 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힘들었었던 XRP 입장에서는 제도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사례라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정작 가격은 단기적으로 크게 요동을 쳤지만요, 그 이면에는 흐름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추적해보니까 ETF 승인 발표 전에 이미 XRP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수 주문이 포착됐다라고 해요. 즉 큰 손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모르게 미리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뉴스가 공식 발표되면서 뒤늦게 개인분들이 대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XRP 가격은 ETF 기대감에 한때 급등했다가 출렁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발 앞선 고래들의 매집과 그 뒤를 쫓은 개인들의 추격 매수라는 익숙한 구도가 다시 재현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용히 정보를 아는 세력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소식이 퍼져가지고 분위기가 뜨거워지자 일반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번 XRP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요, 이 리플 같은 알트코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이 큰 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 가격이 뛰기 직전까지 시장이 잠잠했던 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서 그려봅시다. 이 겉으로는 금리 문제네, 경기 둔화네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이 똑똑한 자금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분들께서 어떻게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려보자면은, 먼저 미국 연준발 힌트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스티븐 미란 이사처럼 페드 내부에서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 정책 기조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뜻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연준이 확 돌아설 거란 보장은 없지만요, 그래도 분명한 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 이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시장에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살아납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겠죠. 암호화폐 같은 자산에는 분명히 호재성 환경입니다. 저는 미란 이사의 이런 발언들이 단순하게 튀는 소리는 아니라고 봐요. 전통파 연준 인사들도 슬슬 완화로서 기울 만큼 이 거시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큰 손들은 그런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겠죠. 결국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다들 겁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야금야금 주워 담는구나. 사실 이런 장면들 자체가 매번 사이클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서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하면요, 어김없이 고래들은 돌아왔어요. 겉으로는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부정적이고 이 투자자들 심리는 위축되는데, 그 와중에 수면 아래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매집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 조용한 움직임을 놓치기 일쑤라는 거. 이 뉴스가 온통 불안한 이야기들 뿐이고 차트는 지지부진하고 내 계좌는 줄어드니까 마음이 약해지겠죠. 하지만 정작 시장에 판을 짜는 세력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점들을 늘 경계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공포에 팔아버린다면 그 물량을 누군가가 고스란히 받아가진 않을까 이러고요. 실제로 지금 데이터가 딱 그걸 보여줬죠. 겁에 질린 투자자들이 던진 비트코인을 결국에 고래들이 주워 담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큰 손들 따라서 무조건 사두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관점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변동성이 낮아지고 시장이 지루해질 때, 이 모두가 불안에 떨면서 등을 돌릴 때 그 어딘가에서는 오히려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 당장 내일 가격이 오를지 아니면 더 내렸다가 오를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낮은 변동성은 말 그대로 곧 크게 움직일 것이라는 신호일 뿐이지 방향성까지도 알려주진 않으니까요. 다만 지금 이 사이클의 끝물은 아닐 것이라는 점,
여러 가지 정황상 확신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진짜 정점에서 보던 그 투자 시장의 광기 이거랑은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갈 길이 더 남았는데 그 중간에 찾아온 단순한 냉각기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국면에서 조급함을 버리시고 이런 큰 흐름들을 타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남들이 겁낼 때 함께 겁내지 마시고요. 왜 큰손들은 남들보다 정반대로 행동할까?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 앞으로의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만약에 정말로 연준이 조만간 태세 전환에 나서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선다면 이 시장 분위기는 또 한번 크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쌓이고 있는 이 에너지가 위쪽으로 분출될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풀리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마련이겠죠.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방금 언급드린 XRP처럼 주요 코인들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이런 움직임도 시작이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보펀드 같은 큰 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일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 반대로 연준이 꿈쩍도 안 하고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요. 분명히 한 차례 출렁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 시장의 자연스러운 섭리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는 거. 이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조용한 시장이 끝나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신호들이 역시 의미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큰 그림과 타이밍을 함께 보는 균형 잡힌 감각입니다. 일시적인 하락에 겁을 먹고 전부 다 놓아버리시면요. 정작 진짜 상승장이 왔을 때는 손에 쥔 게 없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처럼 시장이 조용하고 또 모두가 긴가민가할 때 이때가 오히려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조용한 국면이 미래 큰 기회를 준비하는 관망의 시간인 건지 아니면 폭풍 전의 고요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 시장이라는 녀석은 오히려 두려움이 최고조일 때 새로운 기회의 씨앗을 품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이 딱 그 모습인지 어떨지는 머지않아서 드러나겠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은 벌써부터 다음 장면을 향하고 있다는 거. 리플의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미 길을 정하셨다면 남의 말이 아니라 자기 원칙으로 가셔야지 오래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의 본질은 남들의 말에 흔들리는 투자는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스스로 세운 길은 속도는 느려도 끝까지 간다라는 건데요. 이 투자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께서 이런 흐름을 겪습니다. 회사 동료가 좋다더라, 친구가 추천했다더라, 미용실 원장님도 리플이 10,000원 간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듣고 일단 매수부터 하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진입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근거가 없는 믿음으로 매수한 리플은 하락 한 번만 와도 바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계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찍히는 순간들 괜히 시작했다. 그 사람이 괜히 말해서 그날 거기 가지 말걸.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버립니다. 이게 바로 남의 말로 투자한 사람의 전형적인 흔들림입니다. 반대로 나의 소중한 투자금으로 매매를 한다면요. 이 최소한 리플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미래성이 어디에 있는지, 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는 하시고 진입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요.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리플을 산다는 건 1, 2년 전에 샀던 사람보다 평균 단가가 높고 같은 금액을 넣어도 수량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내가 더 늦게 진입을 한 만큼 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남들 말에 따라 들어오면 남들 말 때문에 흔들리고요.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공부해서 들어오면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나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매도는 두려운 게 아니라 투자자가 반드시 배워야 될 기술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예요. 막상 차트를 보면 지금이 단기 고점 같은데 이런 느낌 오지만 손가락은 도무지 매도 버튼으로 가지 않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혹시나 내가 팔고 나면 더 오를까봐라는 불안감들 그리고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 팔면 손해보는 기분이라는 아쉬움 때문이겠죠. 이 두 가지 감정이 합쳐지면 결국에 매도는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결과적으로 수익은 사라지고 후회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 타점과 비중을 미리 정해두고 그 가격에 자동으로 일부를 걸어두시는 겁니다. 내가 팔겠다라고 정한 구간이 왔다? 생각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익절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단순하게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욕심과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이기도 해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모든 게 쉽게 느껴지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오르겠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리고 그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원래의 계획을 잊어버립니다. 그동안 세워둔 원칙 매매의 마인드가 흔들릴 거고요. 욕심이라는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승장일수록 오히려 냉정하셔야 되는 거고 익절을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었지만 큰 비중이 아니라 적당 일부 비중은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1월 7일 적당한 단기 고점 구간에 익절 전략 구간으로 3,650원의 일부 비중 목표 타점으로 걸어놨고요. 분할 익절 통해 가지고 심리적인 여유, 이 현금 비중 확보 등에 대한 대응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메인 비중 중에 일부 비중을 또 단기 고점에 걸어놓고 여유롭게 매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다음에 정말 중요한 순간적으로 다시 급락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한 단기 저점의 현금 비중으로 매수를 걸어놓고 또 여유롭게 다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씀드린 오늘 매수 안 해도 나중에 2주, 3주가 시간이 지나가도요.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 막상 그 순간이 되면은 흔들리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투자 심리겠지만 10분 중에 9분은 그 심리를 이겨내기 어렵다면은 반대로 이 심리만 잘 컨트롤하셔도 10명 중에 1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 매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수익을 현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팔아서 후회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팔지 않아서 더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고, 이 시장에서는 항상 다음 기회가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건 기회가 아니라 자금입니다. 결국에 오래도록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잘 사는 사람도 가장 잘 버티는 사람도 아닙니다. 적절할 때 매도할 줄 아는 사람, 즉 감정보다 원칙으로 움직이는 투자자예요.